칠순 잔칫날 엄마가 아빠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맞춰주고 뒤로 물러섰던 엄마가 그날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 윤정이의 일상은 늘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뜨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7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습관은 알람 시계보다 더 정확했죠. 조용히 이부자리에서 빠져나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박인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윤정이는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반찬들을 꺼냈어요. 매일 같은 동작, 같은 순서로 반복되는 아침 준비. 그녀의 손끝에는 50년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6시 반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박인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윤정이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드세요. 짧은 한마디를 건네고 자리에 앉았죠. 박인호는 신문을 내려놓지 않은 채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 좀 더 뜨겁게 끓이지. 늘 미지근하네. 매일 아침처럼 시작되는 잔소리에 윤정이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5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아버지, 내일 시간 되세요? 큰딸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인데? 박인호의 목소리에는 늘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잔치 준비하려고요. 다들 시간 맞춰보려고요. 미영이의 말에 박인호는 대답 대신 윤정이를 쳐다봤어요. 너희 어머니한테 물어봐.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죠. 윤정이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내일 저녁에 다들 오렴. 전화를 끊고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감나무에는 이제 막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50년 전 결혼식 날 시어머니께 받은 감나무 묘목이었죠. 그 나무는 자라고 열매를 맺었지만 윤정이의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식탁을 치우며 윤정이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공허한 눈빛. 나는 누구지?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50년 동안 아내로 어머니로만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니 윤정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박인호의 아내 미영이와 준석이의 어머니로만 존재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빛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준비하는 소란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영이와 준석이가 아침부터 분주히 오갔어요. 엄마, 오늘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미영이가 주방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소파에 앉아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수십 년 만인 것 같았죠. 어머니는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편하게 계세요. 준석이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깜짝 영상 준비했어요. 어머니 인생 사진들로 만든 거예요. 윤정이는 살짝 놀라며 가슴이 떨렸어요. 자신의 인생이라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 사진첩을 꺼내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박인호는 거실 한쪽에서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 칠순 때는 이렇게 난리 안 쳤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같은 불만이 묻어 있었지만 오늘따라 윤정이의 귀에는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다른 날이었죠. 아버지, 저희가 예약한 식당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이에요. 아버지도 좋아하시잖아요. 준석이가 아버지를 달래듯 말했어요. 박인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뭐. 너희들 맘대로 해라. 그러곤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죠. 윤정이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입을 옷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옷장 앞에 선 윤정이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검은색, 회색, 남색, 어둡고 무채색인 옷들 뿐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감추는 색만 골랐던 걸까요? 손이 떨리며 옷장 구석에 모셔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23살 때 마지막으로 샀던 분홍색 원피스였어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빛바랜 색이었지만 윤정이는 그것을 꺼내 침대 위에 조심스레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화장품 좀 사왔어요.
오늘은 제가 화장 좀 해드릴게요. 미영이가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분홍 원피스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예쁜데요? 윤정이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오래전에 입었던 거야. 아직도 맞을까 모르겠네. 미영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어머니가 이런 색 입으신 적이 있었어요. 꼭 입어보세요. 거울 앞에 앉은 윤정이의 얼굴에 미영이가 조심스레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연한 분홍 립스틱.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라 어색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죠. 그래, 이런 얼굴이었어. 23살의 윤정이가 지금의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 예쁘세요. 미영이가 감탄했어요. 윤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분홍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윤정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처음 이 옷을 입었을 때처럼, 그날 박인호를 처음 만났던 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설렘이었죠. 연회장은 오후 3시부터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과 옛 이웃들, 박인호의 전 직장 동료들까지. 윤정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칠순을 축하하러 왔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어요. 그동안 자신은 그저 박인호의 그림자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정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아이고 정이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신부처럼 빛이 나네. 대학 동창인 영숙이가 윤정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윤정이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화장하고 나오니 어색하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오늘의 윤정이는 오랜만에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영상 편지 상영할게요. 자리에 앉으세요. 준석이가 다가와 윤정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정이는 앞줄 중앙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어요. 박인호는 그녀 옆에 앉았지만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죠. 불빛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첫 화면은 윤정이의 20살 사진이었어요. 대학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우리 어머니는 서울대 영문과 수석 입학하신 엄청난 분이셨어요. 미영이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정이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도 잊고 있었던 시간들이 화면에 펼쳐지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결혼 후 모든 꿈을 접으셨어요. 아버지와 저희 남매를 위해서요. 사진은 이제 윤정이의 결혼식 날로 바뀌었습니다. 분홍 한복을 입고 수줍게 미소 짓는 모습. 그 옆에는 훤칠한 키의 젊은 박인호가 서 있었어요. 윤정이는 저도 모르게 옆에 앉은 남편을 흘깃 바라봤습니다. 지금의 그와 너무나도 달랐죠. 어머니는 늘 저희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당신의 꿈은 말씀하신 적이 없었죠. 미영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어서 준석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막내 삼촌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몰래 야간 공장에서 일하셨던 걸 저희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화면에는 공장 앞에서 찍은 윤정이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당당했습니다.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잊고 있던, 아니 어쩌면 일부러 잊으려 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그 꿈들을 접었는지. 엄마,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참으며 살았는지 이제야 알아요. 이제는 엄마의 시간을 찾아주세요. 미영이의 마지막 말에 윤정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50년간 참아왔던,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박인호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그도 잊고 있었던, 혹은 모르고 있었던 아내의 모습을 본 것인지도 모르죠. 영상이 끝나고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많은 하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윤정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인정받음, 그리고 그리움.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이제 축하 케이크 자르실 차례예요, 어머니. 준석이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연회장 중앙으로 대형 케이크가 들어왔어요.
70개의 작은 촛불이 반짝이며 윤정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죠. 모두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매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묘하게 행복했어요.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어머니.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소원이라. 오랫동안 소원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기만을 바랐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후 윤정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자, 이제 축하 인사할 사람. 사회를 맡은 조카가 마이크를 들고 물었어요. 여러 친척들이 차례로 나와 윤정이를 축하했습니다. 정희 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우리 작은 엄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박인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들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박인호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랑 살면서 고생 많았지. 이혼하자고도 했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여보.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회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곧 형식적인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윤정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이혼하자고? 그가 농담처럼 던진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그는 늘 화가 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정작 윤정이는 한 번도 그 말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윤정이의 마음속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간 함께 한 남편이 자신에게 해준 최고의 축하가 고작 이것이라니. 그래도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그 말에 담긴 무례함과 무신경함이 갑자기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윤정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어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박인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윤정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윤정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0년간 참아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윤정이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었어요. 남편이 방금 말했듯이 그는 늘 이혼하자는 말을 했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 말에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박인호를 바라봤어요. 여보, 나도 이제 이혼하자고요.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박인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윤정이는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산 살고 싶어요.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윤정이의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이제 나도 내 산 살고 싶어요. 그 6마디가 50년의 결혼 생활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인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아내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준석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고 다른 누군가는 불편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정이는 여전히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모두들 놀라셨겠지만 이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윤정이로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마도 오랜 세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인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헛소리를, 사람들 다 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목소리에 실렸어요.
윤정이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간의 일로 분위기를 망쳐서요. 윤정이가 하객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 칠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죠. 연회장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점차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이와 준석이가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케이크 나눠드릴게요. 음악 좀 틀어주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겹쳐졌어요. 윤정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박인호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 서.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윤정이는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밖 작은 정원으로 나온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바람이 그녀의 분홍 원피스를 살랑거렸습니다. 박인호가 그녀의 뒤를 따라 정원으로 나왔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미쳤어? 그가 윤정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천천히 그의 손을 떼어냈어요. 아니요. 난 정신이 매우 맑아요. 평생 처음으로요. 그게 진심이냐? 박인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 늘 말만 했지만 난 오늘 행동할 거예요. 뭐가 부족했다고 그래? 박인호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더 컸습니다. 돈, 집, 더 필요한 게 뭐야? 윤정이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필요해요. 내 삶, 내 꿈, 내 시간이요. 정원 벤치에 앉은 윤정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는지 기억해요. 나는 항상 여보, 집사람, 애엄마였어요. 하지만 나는 윤정희예요. 서울대 영문과를 나온, 시를 쓰고 싶었던, 번역가가 되고 싶었던 윤정희라는 사람이에요. 박인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50년 동안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내 꿈, 내 욕망, 내 필요를 모두 뒤로하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자신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흘렀습니다. 박인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아내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할 거야? 박인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축 늘어진 것 같았어요. 윤정이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혼자서 살아보려고 해요. 내 인생의 남은 시간만큼은. 박인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70살에 무슨 이혼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생각 좀 해봐, 정희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정이는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내 이름을 불렀네요. 박인호는 할 말을 잃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평생 남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달라요. 그때 미영이와 준석이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건가요? 미영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준석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시죠. 박인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희야, 우리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며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자녀들과 윤정이만 남겨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윤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셔서. 윤정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갑자기가 아니란다.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생각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미안하구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준석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미안해요. 어머니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뜻 존중할게요. 이제는 어머니 인생 사세요. 윤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지지해 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 같은 자식을 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그녀는 자녀들을 껴안았습니다. 미영이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윤정이는 별이 반짝이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글쎄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대학에 다시 가볼까 해.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거든. 대학이요? 준석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나이에? 그의 말에 윤정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 나이에. 왜 늦었니? 그녀의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자유로웠어요. 난 항상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 사회복지학을 배워보고 싶어. 미영이와 준석이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져요 어머니. 저희가 도울게요. 미영이가 힘주어 말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이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칠순잔치.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어요. 윤정이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파티였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실까요?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석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내 파티니까.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이는 작은 원룸으로 짐을 옮겼어요. 5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나오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몇 벌의 옷과 책,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뿐이었어요. 평생 모아온 물건들은 대부분 그 집에 두고 왔습니다. 새 출발에는 가벼운 짐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여기 커튼 달아드릴게요. 미영이가 사다리에 올라 창문에 하늘색 커튼을 달았습니다. 윤정이는 작은 주방에서 차를 끓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미영아. 덕분에 정말 예쁜 집이 됐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대학가 근처에 있어 활기찼어요. 창문 너머로는 젊은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정이는 그 광경이 좋았어요. 활기 넘치는 에너지, 배움에 대한 열정이 공기 중에 느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부가 궁금하시대요. 윤정이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잘 지내신다고 전해줘.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박인호와의 이별은 상처가 아닌 해방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스스로 식사도 준비하시고 집도 청소하시더라고요. 평생 처음으로요. 윤정이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50년이 지나서야 배우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윤정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교 캠퍼스에 발을 디뎠어요. 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에서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20살 앞뒤의 젊은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그들 사이에서 70살의 윤정이는 단연 눈에 띄었죠. 할머니도 신입생이세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여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늦깎이 신입생이란다. 그녀의 대답에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었어요. 와, 정말 멋있으세요. 학생들이 하나둘 윤정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왜 사회복지학을 선택하셨어요? 한 남학생이 물었어요. 윤정이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는 일이 가장 의미 있을 것 같더구나. 저는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학생이 진심 어린 존경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정이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윤정이는 학생증을 받았어요. 플라스틱 카드에 찍힌 자신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이의 사회복지학과 1학년.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이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경험이었어요.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20살 때부터 쓰고 싶었던 시의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 내 인생의 봄은 이른에 시작되었다. 그녀의 펜은 쉬지 않고 종이 위를 달렸어요.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언어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정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정이의 작은 원룸은 이제 책과 노트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수업 시간표와 과제 마감일이 적힌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했어요. 젊은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요. 처음에는 따라가기 벅찼지만 그녀의 열정은 나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윤정이 학생, 이번 레포트가 정말 훌륭했어요. 사회복지개론 교수가 수업 후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 경험이 묻어나는 통찰력이 돋보였어요. 윤정이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네요. 교실을 나서는 윤정이에게 동기들이 다가왔습니다. 정희 할머니, 오늘 스터디 같이 하실래요? 다음 주 시험 준비해요. 처음에는 할머니라고 불렸지만 이제 그들에게 윤정이는 그저 믿음직한 동기였어요. 그래, 좋아. 내가 커피 살게.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동안 윤정이의 전화가 울렸어요. 박인호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는 가끔 연락해 왔어요. 정희야, 잘 지내고 있니?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윤정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수업은 어때? 힘들진 않아? 박인호가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어요. 재미있어요. 어렵기도 하지만 배우는 즐거움이 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물었어요. 할머니, 남편분이세요?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남편이야. 내가 칠순에 이혼했거든.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요? 대단하세요. 저희 할머니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윤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살아있는 증거잖니. 그녀의 말에 학생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게 윤정이는 이제 단순한 노인이 아닌 용기 있는 롤모델이었습니다. 이틀 후 윤정이는 첫 현장 실습을 나갔어요. 노인복지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머, 선생님도 우리처럼 어르신이시네요. 센터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웃었어요. 네, 저도 70이에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봉사자로 여기 왔습니다. 센터에는 윤정이보다 더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윤정이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랑 같은 세대라 더 말이 통하네. 80 넘은 할머니가 말했어요. 윤정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이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얼마나 다른지. 윤 선생님, 이렇게 늦게 대학에 가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함께 봉사하던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윤정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평생 남을 위해 살았거든. 남편, 아이들, 시부모님. 그러다 문득 깨달았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언제 살 건지. 그런데 왜 하필 사회복지를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결국 남을 돕는 일인데요. 직원이 궁금해했습니다. 윤정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번에는 달라.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원해서 남을 돕는 거야. 그 차이가 중요한 거지.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윤정이는 캠퍼스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따스한 오후였어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 늦었지만 이제야 알게 됐구나. 그때 미영이가 걸어왔어요. 어머니, 수업 끝나셨어요? 윤정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실습도 다녀왔어. 미영이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윤정이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행복해. 평생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어요. 사람들은 내게 말해. 인생의 황혼기에 왜 이런 도전을 하냐고. 하지만 내겐 이제 막 해가 뜨는 중이야. 미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윤정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자, 이제 가자. 내일 발표 준비해야 하거든. 그렇게 말하며 윤정이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캠퍼스의 석양 아래 그녀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엄마였지만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윤정이. 그녀의 인생은 70에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